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트먼 화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을 짠 3월 5일 수요일이고요. 최근에 수강생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레드캡 투어라고 하는, 저는 정말 처음 들어본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의 배당과 관련된 질문을 주셔서 야, 이거는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해봤고, 그분께도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가시죠. 네, 현물 배당 결정이 지금으로부터 한 3주 전 정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한 주당 배당금 2,000원을 배당을 하겠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시가 배당률이 20%가 넘습니다. 20% 배당 넘게 해주는 기업이 예전에 뭐였죠? 쌍용양회 이후로 처음 보는데 좀 대박입니다. 그래서 배당 총액 334억 원 주겠다고 하고요. 제가 이거를 배당 기준일 전일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배당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보니까 2024년도 12월 20일에 자본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을 통해서 자본준비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480억의 일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보통 지배구조상 오너들이 배당을 많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배당을 많이 했을까 해서 지배구조를 바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최대 주주가 다 합쳐서 76%가 넘는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 괴리가 작다고 표현을 하는데, 지분율 괴리라는 건 뭐냐면 오너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율, 그리고 오너들이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율의 차이를 의미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지분의 한 20에서 30%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기업을 컨트롤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분율 괴리가 큽니다. 그래서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20, 30%만 가지고도 기업을 경영할 수가 있어. 네, 배당을 주게 되면, 배당을 지급을 하게 되면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뭐 70, 80%의 다른 주주들한테 배당을 다 나눠줘야 된다고, 사실 그게 맞는데 뺏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할 유인이 별로 없다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기업은 오너가 7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율 괴리가 작고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하면 그게 웬만큼 많이 다 내 통장으로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배당할 유인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오케이, 3월 12일 기준으로 배당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배당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한 7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이 이걸 현금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한 300억 조금 안 되게 있어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자산은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회사가 분명히 부채 부담이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한 1900억 정도, 그리고 장기 차입금이 2000억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제가 이제 캡처를 해와서 짜깁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전체 갚아야 되는 부채가 4천억 정도가 되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은 한 1000억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도 매년, 앞에서 보시면 배당 총액이 한 33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걸 앞으로도 계속하기에는 분명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회성일 확률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물론 손익계산서를 가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는 합니다. 매출이 그래도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그래도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는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럼 이 영업이익이 그래도 앞으로 매년 3, 400억씩 들어온다고 하면 이걸 재원으로 해서 배당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 부분은 맞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지금 3월 10일 날 이제 배당 기준일인데 곧 있으면 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려야 될 텐데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어쨌든 배당을 준다고 하고 앞으로도 줄 수 있다고 치고, 그 관점에서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가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배당락 때 아시잖아요. 배당락 때 수급 다 빠진다는 거. 그래서 이 기업이 만약에 시가 20%가 넘는 수준의 시가 배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배당 락일날, 그러니까 12월 11일이 되겠죠. 11일 기준으로 배당락이 쫙 하고 나올 건데, 그때 어차피 주가가 크게 빠진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배당을 받을 때까지, 설령 배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배당만 가지고, 배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업에 들어가시는 건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자본준비금 감소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획기적인 설명을 들어보려고 해요. 이게 일반 현금 배당하고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 어떻게 다르냐? 사실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배당의 종류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금 배당, 두 번째로는 주식 배당, 세 번째로가 현물 배당, 그리고 네 번째가 청산 배당이라고 해서 그게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현금 배당, 우리가 익숙한 현금 배당을 보시면
배당을 어디서 주느냐? 그럼 이익잉여금에서 줍니다. 그래서 회사가 현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요. 이익잉여금을 넘어서는 범위만큼은 줄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뭐 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을 제외하고 배당은 번 돈을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2천만 원까지는 이제 뭐 이자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지방세 포함해서 한 15.4%,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번 돈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의 재원이 자본준비금입니다. 이게 뭐 크게 다르지 않아서 회계랑 세무랑 조금 다른데 자본잉여금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본잉여금을 배당 재원으로 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를 청산배당 혹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라고 하고요. 얘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대상으로는 비과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그건 이제 뭐 입금 불산입 원칙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는 자본준비금에 대해서는요. 자, 얘는 주주가 원금으로 넣은 돈일까요? 주주가 번 돈일까요? 이거는 주주가 원금으로 준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요.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뭐가 늘어나냐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을 가져가는 거, 원금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 이게 청산배당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는요.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우리나라 지금 자본시장 역사에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한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자본잉여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데 뭐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그런 테마를 타서 주주 환원이 조금 많아지게 되면 기업들이 이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배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는 점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드캡투어라고 하는 기업이 최근에 엄청난 수준의 시가 배당률, 배당을 발표한 공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 배당을 꾸준하게 줄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금 흐름을 충분히 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어차피 배당할 때 많이 빠지는 수급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1년까지 기다릴 생각이 있지 않으시는 한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하게 배당 높다고 무조건 들어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